우리를 계속 같은 삶의 굴레 속에 갇히게 만드는 이 버릇을 우리 대부분 95% 이상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버릇이 뭘까요? 바로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믿는 버릇 습관입니다. 우리 일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화가 나면 화를 내죠. 아니면 화를 안 내더라도 참겠죠. 아니면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쨌든 내가 화났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는 똑같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다 똑같겠죠. 우리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화나면 내가 화가 나는 게 맞고 내가 슬프면 슬픈 게 맞고 행복하면 행복한 게 맞는데 그게 잘못된 습관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릇의 문제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뇌회로가 되고 우리의 신경회로가 되고 그 신경회로들이 다시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발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회로는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발화되면 그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났기 때문에 계속 화내고 슬프기 때문에 계속 슬프고 이렇게 감정에 따라 내 자신을 그 감정과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 자체가 내 신경 패턴으로 점점 더 굳어지고 우리는 그 같은 신경 패턴 속에서 계속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같은 삶의 패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화, 끌어당김,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감정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똑같을 때, 이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같은 신경 패턴만 계속 발화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삶의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실화의 씨앗이 되는 그 상상,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상상하더라도 우리 감정이 그대로면 우리 같은 신경 패턴만 발화하고 결국에는 그 생각이 어떤 행동이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상상도 바쁜 삶 속에서 점점 흐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감정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죠. 우리가 화가 났는데 갑자기 나 화 안 낼래 한다고 화를 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울한 상태인데 아니 이제 안 우울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안 우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바꾼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옳은 상태로 바꿔놓는지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하게 만드는 이 실수, 감정을 나 자신 그 자체로 보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우리 감정은 우리 몸에서 올라온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감정은 이 소화관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시작돼서 미주신경을 통해 올라와서 뇌로 전달이 될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런 것과 관련된 기억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 패턴이 꺼진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던 감정은 어떨까요? 그 신경 패턴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경과학에서 그걸 헤베 법칙이라고 하죠. 같이 발화되는 신경 패턴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fire together, 같이 발화되는 신경 패턴은 wire together, 같이 연결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마주했을 때 계속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 신경 패턴을 계속해서 더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강화돼서 완전히 그 신경 패턴이 고착화돼 버리면 그게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을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 패턴 그 자체를 나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굳어져 버린 신경 패턴을 나 자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을 발화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똑같은 외부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계속하면서 계속 같은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다르게 봐줘야 될 겁니다. 이 감정을 다르게 느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는 좀 거창하게 신의 관점을 깨워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의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이 신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 굳어진 신경 패턴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나 이 생각들, 우리 흔히 이고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계속 똑같이 발화하면서 이게 나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고를 나 자신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관찰자의 관점을 깨우는 거죠. 그게 신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찰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 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의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감정을 나 자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신경 패턴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감정은 몸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 올라오는 감정을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몸에 어떤 근육의 자극을 느끼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정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감정도 이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진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저 이 감정이라는 것이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깨우기 시작하면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예를 들어서 배가 쪼인다든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뭐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감각들로서 이 감정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을 이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으로서 느껴주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래라면 우리가 같은 신경 패턴을 계속 발화하면서 계속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걸 한 발자국 떨어져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안 느껴줬던 감정들, 우리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발화하는 신경 패턴 대신에 다른 신경 패턴들을 다시 깨울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신경 패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우리 올라오는 그 감정을 몸의 감각으로 그대로 느껴줄 때 억눌러왔던 감정과 관련된 신경계나 장기도 깨울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신경계 균형을 찾게 되면서 우리 뇌 분비선도 균형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호르몬의 분비도 원활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등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등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등 근육을 잘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근신경이 잘 깨어있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등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다른 부위를 더 많이 개입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를 개입하게 된다든지 팔의 근육을 더 많이 개입시키게 된다든지, 이건 우리가 신경 패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등까지 근신경이 잘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등 근육에 집중을 하고 등 근육의 자극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등 근육이 좀 더 많이 등 운동할 때 개입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등 근육 신경이 깨어나고 등 근육 컨트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등 근육도 더 강화되게 되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등 근육이라는 걸 인지 안 하고 그냥 계속 운동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우리 등 근육이 계속 안 깨어 있으니까 등 근육을 등 운동할 때 개입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이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신경 패턴만 발하면 다른 감정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등 근육을 인식하고 운동하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방식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신경을 깨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명상이나 어떤 신경 패턴의 안정화, 무의식 정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운동과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똑같은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등과 연결된 그 신경 패턴을 깨울 수 있다면 등 근육을 등 운동할 때 개입시킬 수 있어서 팔과 어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옳은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듯이, 우리도 계속 같은 신경 패턴을 발하는 것을 넘어서 가만히 감정을 느껴보고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몸으로 느껴주고 그 올라오는 감각 그 자체로 느껴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린 점점 더 원래 안 쓰던 신경 패턴을 깨울 수 있게 되고, 우린 점점 더 신경계가 균형되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감정을 관찰하면 전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들게 된다. 이건 감정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이 관찰자의 관점을 계속 깨우기 시작하면 우리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우리는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반응을 일단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이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이전과 같은 반응이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막혔을 때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외부 상황에다가 탓을 하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오는 게 원래 나였다면, 어느 순간에는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전혀 이전과 같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관찰을 통해서 내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바라하던 신경 패턴을 넘어서 다른 신경 패턴들을 깨울 수 있게 되면서 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우리 신경계는 점점 안정성을 찾게 되고, 우리 기본 감정은 점점 평온함에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 욕망과 결핍에 대해서도 태어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에 너무 집착을 하면 결핍과 관련된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삶의 뷰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욕망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욕망이라는 것도 결핍이 있기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 결핍이 없으면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결핍이 없듯이 이 모든 개념은 반대 것을 빌려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도 너무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욕망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이 현실, 이 현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우리 결핍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도 결핍에 대해서도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모든 마음 공부, 영성 공부, 끌어당김, 현실화, 명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런 평온한 상태. 근데 제가 이 관점을 얘기할 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이 관찰을 한다는 걸 감정을 느껴주지 않는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느껴줘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 감정에 빠져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이 감정을 나 자신으로 느껴주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감정을 제대로 안 느껴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방식은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그대로 느껴주려고 노력할 때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신경 패턴, 그 신경 패턴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를 통해 생각에 빠지게 된다든지, 혹은 말 그대로 감정과 또 나를 동일시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게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아니고 가만히 우리 감정은 몸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내 감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 전체 흐름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있는 그대로 이 감각 자체로 느껴줄 때 그 감정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신경 패턴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셨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냥 나 그래 이제부터 감정을 그냥 관찰해 줄래 이렇게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명상이죠.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을 할 때는 몸으로 반드시 실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다 신경회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바뀌는 것도 그냥 내가 감정을 바꿀래 이런 의식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정이 올라오는 몸의 신경 패턴이 균형된 상태에 있어야지 우리가 왜곡된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그냥 휴식, 그냥 멍 때리면서 잠깐의 평온을 찾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불균형한 신경회로, 맨날 같은 방식으로만 굳어져 버린 그 신경회로를 느슨하게 만들고 균형된 신경회로를 깨우는 정말 직접적인 신경계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놓아주고 계속해서 의식을 몸으로 옮겨서 호흡을 따라가고 내 몸의 감각을 느껴주고, 그 감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은 분명히 뇌는 다른 회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분명히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삶의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삶의 답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더라도 5분, 10분만이라도 우리 감정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명상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명상을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면 이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셨다면 아마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실 거고, 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라는 게 너무 내 자신과 동일시 돼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내용이 전혀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조차 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 그게 나 자신인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거고 내가 원래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나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감정을 변화시켜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라면 이미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시도들도 분명히 해보셨을 거고, 그를 통해서 뭐 좋아진 부분도 있고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점점 나를 깨우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결핍,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 행동, 이 하나하나가 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힌트가 되고, 그 힌트를 통해서 더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은 능력과 함께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제 욕망이 다르겠죠. 그것처럼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망이 우리 삶의 힌트가 되는 거고, 그 반대에 있는 그 결핍조차 삶의 힌트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내 안의 참나를 깨울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랑과 평온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